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오후 12시에 인사드리는 시간입니다. 부동산에 관한 고민들 빠르고 신속하게 진단해드리죠. 긴급진단 부동산 119 진행의 최윤영입니다. 11.3 부동산 대책 이후에 갈 곳을 잃은 시중의 여윳돈이 수익형 부동산으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수익형 부동산 투자 시에는 공급과잉 리스크를 우려해야 하는데요. 공급과잉 신호가 낀 상품이라든지 입지라면 가치가 조금 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서는 어떤 전략들이 필요한지 긴급진단 부동산 119를 통해서 그 전략들도 공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무료 상담 전화와 문자 가능하겠습니다. 서울 전화 3424-0718번 혹은 문자 메시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샵 8289번으로 편하신 쪽으로 연락 남겨주시면 저희가 생방송 중에 상담 도와드립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긴급진단 부동산 119 시청하시죠. 네,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긴급진단 부동산 119 오늘 함께 하시는 분 인사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이마트 연구소의 이정찬 대표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역시 또 지훈주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은주 팀장입니다. 네, 오늘도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부동산에 관한 고민들 좀 해결하는 데 도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수익형 부동산 알짜배기 매물건도 함께 좀 소개를 해드릴 시간 마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긴급진단 부동산 119 코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창 대표님께서 준비해 주시는 이슈 강의 시간인데요. 앞서서 수익형 부동산에 투자를 할 때 공급이라든지 수요, 공급 잘 좀 맞을 수 있도록 살펴봐야 된다 얘기를 했는데요. 부동산 투자에서 언제든지 좀 적용이 되는 그런 철저한 법칙이 아닌가 싶습니다.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어려운 부분이기도 한 이 부분을 어떻게 좀 활용을 해야지 잘 성공적인 투자로 갈 수 있을지 이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자, 제가 오늘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된다 하는 것은 아마 초등학교만 나와도 이게 아시는 그런 경제적인 상식이죠. 그렇지만은 이 부동산에 관련해서는 물론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 적용이 됩니다. 되지만은 이 부동산만이 갖는 특성을 고려치 않고 단순하게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거해서 지금 이 공급이 많다, 뭐 수요가 많다 이렇게 일방적으로 해석할 건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 부동산의 시장이 갖는 그 특성과 함께 연계해서 수요와 공급의 법칙을 따져보셔라 하는 측면에서 제가 오늘 자료를 준비해서 좀 몇 가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을 우리가 흔히 균형 가격이라고 합니다. 균형 가격. 이런 균형 가격이 시간의 이동대별로 이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런 균형점, 그 가격에서 결정된 균형점에서 결정된 가격이 균형 가격을 한다면은 이 균형점의 이동 경로로서 이게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 게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가격 변동 그래프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자, 어떤 이쪽이 시간이라고 한다면은 자, 어떤 시간에 따라서 쭉 오르게 내리고 이런 그래프를 그리겠죠. 자, 그러면서 이 시점에서는 균형 가격이죠. 이런 균형 가격의 점의 이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균형점에.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균형 가격의 변화의 폭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의 이동과 공간의 차이에 따라서 다릅니다. 자, 우리가 최근에는 수도권 시장이 많이 올랐죠. 그렇지만은 점진적으로 지방이라든지 비수도권 지방 같은 경우는 가격이 오히려 하락세로 지금 떨어지고 있잖아요.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간과 어떤 공간에 따라서 이런 그래프를 그리는 양상이 다르다. 그렇지만 반드시 우리가 알아둘 것은 이런 균형점이 시간 이동대별로 다르다 하면서 입지, 공간에 따라서도 달라진다 하는 것. 또한 이런 균형 가격이라 하는 것도 그 부동산의 상품의 개별성에 따라서 또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된 가격이 균형 가격이라 한다면 이런 균형 가격의 이동의 함수가 어떤 시세 변동 그래프를 의미를 하지만은 시간과 입지에 따라 다르고 개별적인 상품에 따라 다르고 지역에 따라서 다르다는 점 반드시 우리가 알아두셔야 할 필요가 있고요. 자, 첫 번째 특징입니다. 자, 우리가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서 이 부동산만이 갖는 특징 중에 타임 레그, 즉 시차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이 시차가 존재한다. 자, 우리가 흔히 부동산이라고 하는 상품은 비탄력적인 상품이라고 합니다. 즉 비탄력적인 상품이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를 하냐면요. 자, 공급이 적다고 해서 일시에 공급을 늘릴 수가 없는 겁니다. 바로 즉각 대응을 할 수 없어요. 즉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시차가 필요한 상품이 이 부동산 시장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시차를 염두에 두지 않고 부동산 경기 사이클을 전망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자, 공급이 축소가 되면은 당연히 실수요층이 증가가 되겠죠. 그러면서 따라서 공급은 확대되겠죠. 공급이 확대되면은 여기에 반드시 또 이제 우리 가수요층이 시장에 참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가수요층이 이 시장에 참여를 할 때는 우리가 상당히 이제 신중을 해야 되지만, 그런데 이런 시기에 또 이제 같은 경기 위축과 맞물려서 이제 수요 위축, 이러한 사이클들이 쭉 반복됩니다. 반복되는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뭐냐면요. 자, 이렇게 공급량이 적어졌다 이거죠. 그래서 실수요층이 증가가 됐어요. 증가가 되면은 다른 상품 같으면은 바로 대응이 되겠죠. 공급을 늘릴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렇게 공급을 확대하는 데까지 있어서는 자, 최소한 그래도 3년, 수도권 같으면 아주 빨라야 5년 이 정도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자, 택지지구 해서 지구단위 계획 수립하고 보상 나가고 뭐 해서 진다 해도 아무리 빨라도 5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시차가 발생되는 시점에서 이제 뭐랄까요, 부동산 경기에 어떤 과열 조짐이 이제 보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가 금년도 같은 경우도 이제 최근에 가장 공급량이 많았잖아요.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공급을 갖다 이게 확대를 했는데, 자, 우리가 그러면 2013년도 같으면은 절대적으로 공급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가격 수준은 저점이었죠.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이제 수요가 늘어나니까 지금 공급은 일시적으로 늘어났지만은 그래도 타임 레그 시차가 발생이 됐죠. 여기서 이제 최소 3년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동안에 계획을 했던 것들이 이제 일정 부분 지연됐던 것을 대응을 하다 보니까 한 3년 정도 소요가 되는 거고요. 그렇지 않고 이런 계획이 없었을 경우에는 최소 5년 정도 소요된다는 거죠. 그럼 이렇게 공급이 확대돼서 가수요층이 증가되면 어떻습니까? 그런 과열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정부는 대출 규제라든지 이번에 이제 나왔던 11.3 대책 같은 경우는 청약시장에 대한 어떤 규제. 자, 이게 훨씬 더 효과가 빠르다는 겁니다. 공급을 인위적으로 줄인다든지 이런 데 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주택시장은 굉장히 비탄력적인 상품이다 하는 게 첫 번째 수요 공급의 법칙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염두해야 될 사항 중에 첫 번째고요. 자, 그다음에 현 정부는 철두철미하게 공급량 축소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공급량 축소 정책을 쓰고 있는데 지금 공급 과잉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어요. 공급 과잉. 자, 이 공급 과잉을 논할 때는요, 기본적으로 지역별로 세분화해서 보셔야 됩니다. 지역별로 세분화해서 보시라. 자, 그리고 그동안의 어떤 수요와 수요치의 어떤 평균, 가중 평균을 좀 내실 필요가 있다는 거. 자, 그런데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현 정부는 취임 초기부터 줄기차게 주택 공급량을 축소하겠다는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 정부가 우리 처음 나왔을 때 나온 이제 4.1 대책이라고 있습니다. 이 4.1 대책에서도 기본적으로 전 정권 MB 정부죠. 거기서 택지개발지구로 했던 지역 중은 이제 과감하게 구역을 해제하죠. 그 대표적인 게 가장 면적이 컸던 게 광명시흥 보금자리 지구지요. 예, 이런 지구들을 이제 해제를 합니다. 그렇지만은 민간이 이미 토지를 사가지고 이 아파트를 공급하는 것까지는 억제할 수가 없습니다. 정부가. 자, 그리고 2017년 내년 말이죠. 내년 말까지 공공택지를 아예 공급을 중지시켜 놨습니다. 공공택지를. 자, 그러다 보니까 과거의 3분의 1 수준인데요. 자, 내년 같으면은 과거의 한 5분의 1 수준으로 떨어집니다. 자, 그렇다면 현 정부가 할 수 있는 거, 아파트 지을 땅 지구 지정 안 하고 공공택지 공급 중단하고 한다면은 이제는 공공택지에서 이게 공급되는 아파트 물량이 대폭 감소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공급이 많다 싶으면 스스로 자율적으로 줄이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정부가
매년 권장하는 주택 수가 연 39만 호가 일반 평균치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이 39만 호를 본다면요. 과거 침체기, 즉 2013년도나 2014년도 이런 놓고 본다면 이제 그 평균치에 도달해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 공급 과잉의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어느 특정 지역에 좀 몰려 있지 않느냐 그런 측면이 강합니다. 예를 들어서 수도권 같으면 수도권에 공급되는 어떤 탑5로 본다면요. 화성, 용인, 김포, 수원 뭐 이런 지역 같은 경우는 국부적으로 이렇게 본다면 공급 과잉이 일부 염려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2018년도에 입주 대란이 오지 않느냐 이런 논조의 기사들을 우리가 종종 접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지역 같은 경우는 2018년도에 잠시 출렁거림이 좀 심할 수 있을 거고요. 또한 역전세도 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지역일 경우에는 지금 정도는 좀 신중하게 접근하실 필요가 있지만 전체적 큰 틀에서 봤을 때는 공급 과잉에 대한 염려는 그렇게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역적인 공급량을 우리가 꾸준하게 살펴보셔야 된다. 왜? 자, 아파트가 A 지역이 부족하다고 해서 B 지역에 있는 아파트로 옮길 수 없습니다. 그런 특성을 꼭 알고 접근하시라는 거죠. 자,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수요 공급에 할 때 우리가 투자하는 측면에서 꼭 이걸 따지셔야 돼요. 자, 수요가 많은 지역은 어떤 호재와 무관하게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점 반드시 염두하시고요. 그다음에 공급이 많은 지역은 호재와 무관하게 가격이 하락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여기서 단순하게 수요가 많다, 공급이 많다 이런 논리만 가지고 접근하실 게 아니라 선호도가 높느냐. 자, 선호도가 높은 지역에서는 일시적으로 이게 공급량이 많다 할지라도 일시적인 어떤 출렁거림은 있을 수 있으나 곧 회복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2008년도에 잠실 일대가 일시적으로 재건축 물량이 딱 공급이 됐습니다. 그때 일시적인 출렁거림이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금방 회복했죠. 또한 수요가 많은 소형 평형 같은 경우는 자, 2013년도 그렇게 극심한 침체기에 있을 때도 소형 평형 같은 경우는 거의 가격 하락이 크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소형 평형에 대한 선호도, 또 입지에 대한 선호도 이런 걸 고려하신다면은 오히려 이런 입지의 선호도나 평형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그런 수요도 많고 선호도가 높은 그런 상품은 공급이 많다고 해도 일시적인 출렁거림이 있을 뿐이지 그렇게 가격 하락에 직접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예를 들어서 위례 신도시 같은 경우 공급 과잉을 염려하시는 분들이 별로 있습니까, 주변에? 거의 없을 겁니다. 왜 그러겠어요? 입지 선호도가 어느 정도 뒷받침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수요가 많다, 공급이 많다를 떠나서 입지 선호도라든지 평형 선호도라든지 그런 걸 같이 고려해서 공급량을 많다, 우려가 되는 수준이다, 아니다. 이걸 같이 연계해서 보시라는 겁니다. 자,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가수요층.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가수요층이라는 것은 실거주자가 아닌 그런 투자 목적. 과거 같으면 투자라는 표현보다는 투기 세력 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만 저는 투기 세력이라는 용어는 쓰지 않습니다. 어떤 투자 세력, 어떤 가수요층 시장에 참여를 할 때는 좀 오히려 신중하게 기다리시는 그런 것도 하나의 우리가 대응 투자 전략으로 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으면 수요도 많고 선호도 높은 곳에 투자하신다면은 이런 공급 과잉 논란에 있어서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공공택지에서 분양하는 것을 노려보신다면은 왜냐하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내년도 같으면 이제 공공택지가 과거 수준의 한 5분의 1 수준으로 뚝 떨어져요. 그렇다면 이런 공공택지에 대한 희소성이 있으면서 이런 공공택지에는 뭐가 있겠어요? 아직도 분양가 상한제가 살아있잖아요. 분양가 상한제가 살아있다는 소리는 상대적으로 분양가에 거품이 없기 때문에 그만큼 어떤 침체기나 조정기에 진입을 한다 할지라도 가격 하락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우려가 그만큼 반감되겠죠. 자, 그다음에 향후 수요가 늘어나는 곳. 예를 들어서 KTX라든지 이번 GTX 오늘 신문에도 보니까 SRT가 오늘 개통되죠.
예, 이 개통되면서 수서역 일대의 어떤 아파트 가격이 최근 1년 동안에 한 2억이 올랐다는 이런 기사를 보셨을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향후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 예상되는 지역이 뭐겠습니까? KTX나 GTX 노선이 가장 유망하겠죠. 자, 그리고 아무래도 우리가 가구 수 증가에 따라서 가파른 1, 2인 가구 이런 소형주택에 투자를 하신다면 아무래도 그만큼 수요층이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증가하기 때문에 어떤 공급 과잉에 대한 염려가 상대적으로 적다 하는 측면. 그래서 제가 오늘은 단순하게 공급이 많다, 수요가 많다 이런 측면보다도 이런 부동산 시장이 갖는 특성까지 같이 가미해서 수요와 공급의 법칙을 적용을 하셔야지 단순하게 숫자만 가지고 접근할 사항은 아니다 하는 점에서 제가 오늘 자료를 준비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이정찬 대표님께서 얘기 전해주셨습니다. 뭐 대응 투자 전략까지 참고하실 만한 얘기들이 나온 것 같은데요. 많이 좀 고려를 해보시고 하면 유익한 또 자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이정찬 대표님께서 직접 또 준비해 주시는 세미나가 있는데요.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시장 전망 및 임대 수익형 투자 원칙이라는 주제로 무료 세미나가 있습니다. 이정찬 대표님께서 직접 진행을 해주시고요. 매주 토요일입니다. 오후 1시부터 진행이 되고 장소는 9호선 신논현역 1번 출구 한도베이 등으로 방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의 전화 있으신 분들은요. 서울 전화 3424-0718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는 긴급진단 부동산 119 함께 시청하고 계십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우리 시청자분들이 전화 남겨주시고 또 문자 주신 궁금증 하나하나 좀 풀어보는 시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요, 샵 8289번 정보용료 100원이 있습니다. 문자도 가능하겠고요. 또 02-3424-0718번으로 전화 주시면 무료 전화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시청자분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고민 있으신가요? 저희가 집을 매매 좀 하려고 하는데요. 네. 저희가 살고 있는 집이 지금 실평수는 등기평수가 21평이에요. 네. 지금 매매를 하면 어떨까 하고. 네. 지금 보시고 있는 지역이 어디신가요? 불광 2동이요. 네, 은평구 불광동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제 불광동 제가 살고 있는 곳이고요. 네. 그거를 이제 지금 팔으면 어떻게 괜찮은가 하고. 네, 그럼 말씀하신 지역에 빌라인가요, 아파트인가요? 어떻게 되나요? 빌라요. 빌라 보유 중이시고 또 실거주 중이시면서 나중에 뭐 매도 여부라든지 또 향후 전망 궁금하신 거죠? 네네.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자, 불광동에 있는 빌라인데 네. 몇 년 정도 된 빌라입니까? 그게 2004년 완공을 했고요. 예. 2005년에 그 준공이 떨어졌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거기서 지금 실거주 중이신고요. 네네. 예. 자, 그러면은 이제 그 지역이 재개발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까? 재개발 지역이 될 가능성이 없다고 보입니까? 아직 그런 말도 없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네. 자, 그렇다면은 지금 짧은 기간 안에 어떤 재개발을 기대하기는 어렵죠? 네네. 예, 알겠습니다. 자, 아마 연신내 쪽에서 저 이쪽으로 쭉 올라가는 그쪽인가요? 네네. 예. 자, 이쪽이 불광동입니다. 예, 네. 좋습니다. 근데 불광동에도 재개발 지역이 있어요. 있는데 지금 우리 전화 주신 시청자님 지역은 아마 이제 재개발 지역이 아닌 것 같아요. 주변에 네. 이 신축 빌라도 같이 이게 현재 짓고 있나요? 그쪽으로는 지은 집들이 좀 몇 개 있어요. 예. 그 소리는 즉 재개발될 가능성이 좀 없다는 얘기네요. 네네. 예, 그리고 거기 근데 도로변이라. 예. 네. 도로변이고 그 구파발 가는 중간이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그렇다면 이제 도로변에 가깝다는 소리는 용도 지역은 3종 주거 정도 되겠네요. 네. 예, 실평수가 21평인 빌라예요. 네. 자, 그러면은 이거 그렇게 얼마에 지금 분양받으신 지가 한 10년이 좀 넘었기 때문에 얼마에 네. 분양받으시는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이거 가격 한 2억 초중반 네. 이 정도 갈 것 같아요. 그래요? 예. 아마 왜냐면 시세 파악이 잘 좀 힘들죠.
네. 예,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땅값이나 이런 걸 고려했을 때 대지 지분이 한 10평이 된다고 해도 한 2억 네. 초중반 정도가 적정한 이 매도 가격이 될 것 같고요. 네. 자, 저는 이걸 처분을 하시고 예? 네. 처분을 하시고 주변에 있는 재개발 지역, 즉 네. 불광동이라든지 녹본동이라든지 응암동이라든지 네. 그런 지역의 재개발 지역에 있는 빌라로 이사를 가시든지 네. 예? 그렇지 않고 현재 지금 집이 이거 한 채만 있습니까? 네. 예. 그리고 또 청약 통장 가지고 계세요? 네, 있어요. 예. 제가 신뢰가 되지 않는다면 지금 그 가족 수가 몇 명이죠? 아, 3명이요. 예. 그리고 혹시 연령대가 몇 대입니까? 아, 50대 중반이요. 예, 예. 그렇다면 그러면서 청약 통장이 있고요. 네. 그리고 혹시 이 청약 통장 명의가 세대주로 돼 있나요? 네, 네. 예. 그렇다면 제가 봤을 때 지금 서울이라든지 그 네. 수도권의 괜찮은 지역에서도 이 1순위 요건이 되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는 저는 재개발 그 인근 지역을 떠나기가 좀 싫다 한다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응암동이라든지 녹본동이라든지 불광동 재개발 지역에 있는 다세대 주택에 잠시 거주하시다가 내 집 마련을 하시는 그런 방법을 택하실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예, 청약 통장을 가지고 1순위 요건이 충분히 되기 때문에 예? 네. 그 주변에 이 일반 분양하는 게 있어요. 네. 예, 재개발 지역에서 일반 분양하는 데 있어서 한번 이렇게 집어넣어 보신다면은 충분히 당첨될 확률이 높을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예, 예. 그래서 왜냐면은 이번에 1순위 요건이 까다로워지면서요. 1순위 요건이 규제가 강화되면서 정말로 1순위 요건을 충족시키는 사람이 네. 예, 제가 봤을 때 거의 10분의 1 수준으로 팍 줄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전화 주신 이런 시장님의 실수요자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번에 이런 11.3 대책으로 인해서 기회가 더 확대된 거예요. 아, 예, 그래서 저는 청약 통장을 활용하시는 전략 하나 하고 그게 여의치 않다면은 주변에 있는 재개발 지역 내에 있는 다세대 주택으로 좀 이사를 하셔가지고 조합원이 돼가지고 이 새 아파트 내 집 마련하는 방법 그 두 가지 방법을 좀 고민해 보시고요. 아마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그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는 실평수가 21평이면서 꽤 크기 때문에 아마 시세는 2억 초반에서 2억 중반 수준이 아마 적정 시세인 것 같습니다. 예, 매도하시고 그런 전략을 한번 구사해 보세요. 네. 예, 예.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긴급진단 부동산 119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고요. 생방송 도중에 부동산에 관한 고민 있으신 분들 전화 주시면 무료 전화 상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서울 전화 02-3424-0718번, 샵 8289번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또 시청자분 만나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상담 도와드립니다. 어떤 점 궁금하신가요? 네, 단독주택을 갖고 있습니다. 네, 어느 지역이시죠? 네, 중곡 사동에 네. 김고랑 쪽이에요. 네. 네, 그런데 이제 복층으로 돼 있어가지고 네. 네, 이제 월세를 받아 먹기가 이제 힘들고 네.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나이가 60대라 네. 네네 이제 좀 수익률이 있는 것을 예 하려고 하는데 복층이라 전세 이제 월세 같은 걸 받지 못하니까 네. 매매를 해야 되는 건지 네. 아니면 또 이렇게 주택 땅이니까 더 보유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건지 네. 여쭤보고 싶어서요. 네, 단독주택 보유하고 계시고 광진구예요. 복층 구조라서 또 임대료 주기가 조금 어려운 상황이신 것 같은데 어떻게 좀 전략을 짜면 좋을지 네, 네네. 상담 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예.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기본적으로 단독주택에 대한 희소성을 제가 먼저 강조를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기본적으로 서울에 집이 100채가 있다고 한다면 그중에 이 단독주택이 갖는 것은 희소성은 한 10%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수록 희소성이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그렇다고 손치더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단독주택의 미래 가치가 높냐 낮냐는 반드시 또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겠죠. 네. 자, 지금 중곡 사동 쪽에서 중곡 사동이라고 하셨죠? 네네. 예, 중곡 사동이면은 뭐랄까요, 아차산 올라가는 이쪽 초입 그쪽에 있는 거죠? 네, 그 김고랑 쪽이죠. 예, 예, 예. 그러니까 네네. 뭐 여기 중곡 사동 동사무소 쪽에 뭐 그 인근이겠죠? 오케이. 네네, 예, 그 예. 뒤쪽이죠. 자, 네네. 근데 이쪽 지역이 보면은 다세대 주택도 많고요. 네. 예, 다세대 주택도 많고 다가구 주택도 많은 지역 중에 한 곳이에요. 그리고 대순진리가 있고요. 예, 예. 자,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가지고 있는 그 단독주택의 대지 면적이 몇 평인가요?
53평입니다. 예, 예. 근데 온전하게 53평이 다 찾아 먹나요? 아니죠. 그렇죠. 아마 네네. 사도나 뭐 끼고 있죠? 네네. 예, 예. 자, 53평이 온전하다고 한다면 이거 좋을 텐데 아마 이제 또 사도를 끼고 있다면은 실질적으로 건축할 수 있는 것은 뭐 예를 들어서 한 45평 뭐 이 정도 되겠죠. 그거보다 좀 못하죠. 아, 네. 그거보다 못해요? 그럼 사도를 상당히 많이 끼고 있네요. 네. 예. 자, 거야 되고 또 복층 구조다 보니까 임대 놓기가 좀 힘들다 이거죠. 네네. 예. 그리고 지금 현재 연령대가 어떻게 되십니까? 이제 60입니다. 예, 예. 그렇다면요, 제가 이 광진구 중곡동 쪽도 지속적으로 집가 상승은 되는 지역입니다만 그렇게 가파르게 오르는 지역은 아닙니다. 네네. 예, 왜냐하면 전철역하고 많이 떨어져 있잖아요. 네. 예. 그래서 저는 이런 좀 애매한 구조라면 한다면요, 이번 기회에 그냥 처분하시고, 예, 처분하시고 또 연세도 그 정도 되시니까 처분하시고 임대 수익형으로 갈아타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실거주를 할 게 아니라면. 네. 예. 왜냐하면 제가 기본적으로 단독주택의 희소성은 있다는 걸 전제를 하지만은 너무나 이 전철 역세권도 아니고 평수도 사도 빼고 나면은 그리 크지 않고 임대 놓기도 복층부자라서 어렵다면요. 예, 이번 기회에 처분하시고 온전한 임대 수익형으로 이렇게 갈아타시기 바랍니다. 예, 예. 그러면 뭐 시세는 얼마 정도가 가야 할까요? 아, 시세는 실질적으로 이렇게 사도를 많이 꼈다고 하기 때문에요. 사도를 뺀 것 기준으로 한 평당 한 1,700, 1,800선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요? 예, 그거는 그 주변에 있는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한번 여쭤보세요. 근데 또 오히려 더 가격을 잘 받으시려면요. 현재 있는 집하고 옆집이라든지 앞집하고 같이 팔게 되면은 가격을 좀 더 세게 맞습니다. 높게 좀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네. 예. 맞습니다.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옆집이나 뒷집하고 좀 같이 협의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네네. 그러면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 빌라 하나가 더 있는데요. 예, 예. 그러면 이 단독주택을 처분하려면 그 예. 빌라를 먼저 팔아야 되죠. 그게 빌라는 언제 사셨습니까? 빌라는 2년 됐습니다. 2년 됐다고 그러면요. 이 단독주택을 1년 안에만 즉 빌라 구입하고 3년 이내 처분하시면요. 이 단독주택에 대해서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빌라는 2년 됐고 이거 산 지는 1년 반 됐어요. 아하. 그러니까 1년 반에 처분하면 되는 겁니까? 아하. 그러니까 오히려 단독주택을 최근에 산 겁니까? 네네. 네, 그렇다면은 양도세 비과세 받으시려면요. 빌라를 먼저 파는 수밖에 없습니다. 네네. 예, 참고하세요. 예. 네,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방송 보시면서 부동산에 관한 고민 있으신 분들 혹은 투자처에 관해서 좀 궁금증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요. 전화 주시면 무료 전화 상담 이어드립니다. 서울 전화 02-3424-0718번 혹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샵 8289번으로 전화, 문자 편하신 쪽으로 다 가능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또 시청자분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점 상담 도와드릴까요? 고양시 향동에 네. 대룡 리슈빌이라고 네. 분양권을 지금 가지고 있는데 내년 한 7월 정도에 전매 기간 이제 해제거든요. 네. 그래서 매도 타임을 한번 여쭤보려고. 매도 시기에 대해서 네, 알겠습니다. 말씀하셨던 부분 네. 이사님께서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요즘에 향동지구도 반사 이익을 보는 지역 중에 아주 한 군데인 것 같아요. 네. 예. 다른 시청자님을 위해서 제가 지도를 좀 본다면요. 향동지구가 이 상암동하고 그리 멀지 않아요. 상암동 건너편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예. 행정구역은 고양시로 들어갑니다만은 그냥 서울 경계선에 붙어 있는 겁니다. 네. 예, 서울 경계선에 이렇게 붙어 있는 지역이 이제 향동 이 택지개발지구인데 아마 최근에 분양을 계룡 리슈빌 같으면은 아마 이쪽에 초입 쪽에 있을 거예요. 저 위쪽이 네네. 아니라. 초입이에요. 예, 그렇죠. 위치는 제가 예. 알고 있어서.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색역까지는 좀 뭐 도보로는 안 되지만은 수색역까지 이제 빠르게 이용을 하실 수 있고 뭐 주변 녹지라든지 뭐 그 괜찮습니다. 괜찮은데 아마 30평대 같은 경우가 분양가가 한 근 4억 정도 됐을 거예요. 4억 한 3, 4천 됐어요. 예. 네. 자, 30평대가 뭐 4억 한 3천, 좋습니다. 예. 네. 이 정도 수준인데 여기에 지금 제가 알기로는 프리미엄이 조금 붙은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예, 프리미엄이 그렇게 높게는 형성되어 있지 않습니다만은 예, 몇 천만 원 붙어 있어요. 예. 예, 왜냐면 층이나 향에 따라 좀 다르기 때문에요. 네. 자, 전매 제한이 내년도에 이제 끝난다 이거죠. 예. 예, 그래서 저는 요즘에 이제 전매 제한이 더 강화가 됐잖아요. 그렇죠. 예, 전매 제한이 강화되다 보니까 이렇게 전매 제한이 풀리는 거에 대한 희소성이 내년도 시장에 어떻게 반영이 될 건가를 저는 예측을 한다면 저는 다소 긍정적으로 봅니다. 아, 네. 예, 저는 긍정적으로 보는데 네. 일단은 내년도 시장이 상당히 여러 가지 변수들이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내년도 그 전매 제한 기간이 끝나는 시점에서 예? 예. 매도를 할 건지 말 건지를 한번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아, 저는 순수 투자 목적이라면 한다면요. 네. 예, 그 시점에서 프리미엄을 어느 정도 이렇게 받고 내가 처분을 하실 수만 있다면은 저는 처분하시고 순수 투자 목적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은 예, 빠져나오시는 게 괜찮을 것 같습니다. 왜냐? 예, 네. 물론 계속 추가적으로 황동 공공택지가 계속 공급이 되잖아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입지적으로 프리미엄이 막 유례 신도시처럼 그렇게 많이 붙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 적정선의 프리미엄이 내가 받고 이게 되팔고 나올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저는 팔고 나오시라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아, 그렇지만은- 제가 한번 여쭤볼 게 이거를 입주시까지 가져가는 게 나을지를 고민하고 있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실거주 목적이 아니고 순수 투자 목적이라고 한다면요. 내년도 전매 제한 기간이 끝나는 시점에 시장 상황을 체크해 보시고 어느 적정 수준의 프리미엄을 받을 수 있다면은 과감하게 매도하시고 저는 나오시라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아, 네, 알겠습니다. 예, 예.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샵 8289번으로 문자 주신 시청자분의 상담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점이 궁금하신지. 네, 송파구 파인타운에 매수 후에 신대방동으로 혜태 보라 메타워로 매도하려고 합니다. 괜찮을지 한번 분석을 부탁드립니다라고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끝자리 3911 시청자분께서 보내주셨는데요. 네, 어떻게 보시나요, 대표님? 네. 자, 우리가 유일의 신도시가 만들어지기 전에는요. 이 송파 파인타운 같은 아파트가 굉장히 저평가됐었습니다. 저평가됐었는데 최근에 가격이 많이 올랐죠. 자, 그렇다면은 그 신대방동에 있는 혜태 보라매 타워 아마 한 동짜리일 거예요. 그것보다는 이쪽 파인타운 쪽으로 옮겨 오시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지금 현재 파인타운 25평 같은 경우가 거의 6억에 근접해 있습니다. 6억에 근접해 있는데, 자, 종전에는 이 파인타운 이 아파트가 뭐 이게 장기 전세라든지 임대 아파트를 좀 끼고 있다 보니까 좀 꺼렸어요. 꺼렸는데 주변이 위례 신도시가 딱 감싸고 딱 하면서 배후지가 굉장히 튼튼해졌어요. 튼튼해지고 또 역세권입니다. 장지역 역세권이면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추가적으로 오를 수 있는 여지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이 아파트가 그렇게 오래된 아파트가 아닙니다. 이제 한 8년 정도 된 아파트예요. 즉 10년이 안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오를 수 있는 여지도 충분하다. 오히려 신대방동 쪽에 있는 한 동짜리 아파트보다도 예산만 되신다면 이쪽으로 갈아타시는 게 맞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문자 주신 분 그대로 문자 내용대로 실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3911번님 네,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도요. 끝자리 9969번님 주셨는데요. 문자 한 번 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구리시 교문동의 대명빌리지와 그리고 두산 아파트 중에서 어느 곳이 좀 더 투자 가치가 있을까? 유명 지역이 어딘지 투자처 문의를 주셨습니다. 경기도 구리시에 있는 대명빌리지와 두산 아파트 분석을 좀 해볼게요. 자, 그쪽 일대가 대부분 저층 단지입니다. 저층 단지. 그렇기 때문에 문자 주신 분 아마 그래도 저층 단지이기 때문에 아마 관심을 갖는 것 같아요. 자, 이게 대명 빌리지가 있고요. 자, 대명 빌리지가 있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구리시청 건너편 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구리시청 건너편 쪽에 있는 건데 대명 빌리지가 있고 두산 아파트가 있고 한성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 일대가 여기는 4층짜리고요. 여기는 5층짜리입니다. 여기도 5층짜리입니다. 자, 그런데 투자금이나 이런 걸 비교한다면 여기는 또 4층짜리지만은 대부분이 평수가 좀 큽니다. 평수가 좀 큽니다. 자, 그리고 예를 들어서 23년 됐습니다. 25년 됐습니다. 한 25년 이 정도 됐어요. 연식이. 자, 그리고 용적률을 이제 따져보시면 아무래도 이게 4층짜리이기 때문에 용적률이 가장 낮을 겁니다. 아마 용적률이 대명이 한 80% 수준. 두산 아파트가 한 110% 수준, 현재의 용적률입니다.
그다음에 이 한성 아파트가 한 135%이 정도 될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향후 투자 가치적인 측면에서 본다면은 용적률만 단순히 놓고 본다면은 대면 빌리지인데 평수가 다 대부분이 크다. 크기 때문에 투자금 측면에서 본다면은 좀 투자금이 많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연식이 이제 23년이기 때문에 결국은 제가 용적률을 이게 논하고 있는 건 뭐겠어요? 향후 재건축이 됐을 때 사업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제가 암시하는 거잖아요. 자, 그렇다면 가장 적정한 게 이 구리 두산 아파트 110% 정도라면은 충분히 재건축에 대한 사업성도 있고 현재 한 25년 됐기 때문에 앞으로 한 5년 후면은 재건축 얘기가 나와도 충분히 사업성이 어느 정도 있겠다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자 주신 분 이거는 좀 덩치가 크고 또 연식도 한 23년밖에 안 됐고 자, 이거는 같은 바로 옆에 건데 용적률이 한 25% 높기 때문에 결국은 두산 아파트가 가장 매력적이지 않느냐. 문자 주시면 참고하셨으면 좋겠네요. 네, 문자 주신 9969번님 시청자분, 네, TV 보고 계실 텐데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자, 저희 방송이 끝나도요. 궁금한 점 있으신 분 전화 주시면 오늘 상담해 주시는 대표님께서 또 더 도움을 드릴 테니까요. 연락처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희 프로그램은요.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마련됐습니다. 투자는 항상 투자자의 확인과 또 판단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점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은요. 부동산 이마트 연구소의 지훈주 팀장님과 함께하는 알짜배기 매물건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긴급진단 부동산 119 생방송으로 시청하고 계십니다. 투자 가치가 기대되는 다양한 재테크 상품을 만나보는 시간인데요.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수익형 부동산 매물 개요를 먼저 확인해 보시죠.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에 위치해 있는 다세대 주택입니다. 2012년 1월에 준공된 건물이고요. 전용 면적은 43.81제곱미터, 분양 면적은 60.01제곱미터입니다. 방 3개, 욕실, 베란다가 갖춰져 있고요. 총 5층 중에 4층에 위치해 있습니다. 분양가는 3억 1천만 원, 그리고 대출 금액은 2억 원이 예상이 되고요. 임대가입니다. 전세 시에는 2억 7천만 원이 예상되고 보증금 2천만 원에 월세 120만 원이 예상됩니다. 실투자 금액은 전세 시에는 4천만 원, 월세 시에는 약 9천만 원 예상이 됩니다. 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매물은요. 서초구 반포동에 위치해 있는 다세대 주택입니다. 추천 포인트가 어떻게 되는지 지훈지 팀장이 소개해 주실까요? 네. 일단 본 매물의 가장 큰 추천 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데요. 소액으로 3룸의 재테크가 가능하다는 점이 되겠습니다. 이제 본 매물은 투룸의 매매 가격으로 이제 3룸의 재테크 할 수 있는 매물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현재 1, 2인 가구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데요. 그 1, 2인 가구 증가에 따른 가치 상승과 또 임대 수익률의 극대화가 가능한 3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임대 사업자분들 또는 이제 소액 투자자분들 또 지방권에서 또 서울권으로 재테크를 원하시는 분들에게 적극 추천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신분당선 연장 예정된 곳이 되겠는데요. 본 매물은 7호선 노년역과 9호선 신노년역의 중간 부분에 위치를 하고 있는 더블 역세권에 있습니다. 지금 강남역까지 개통되어 있는 신분당선이 앞으로 연장 예정에 있기 때문에 트리플 역세권으로 이제 형성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본 매물 이제 경부고속도로와 강남대로에 이제 개발 호재가 있는데요. 본 매물은 이제 신분당선의 연장 개통의 호재도 있는데요. 이제 경부고속도로 지하덮개 공원화 및 강남대로 지하도시 개발 등 계속해서 호재가 끊이지 않는 곳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본 매물하고 이제 신분당선과 경부고속도로, 강남대로가 모두 본 매물과 300m 안팎으로 이제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욱더 조금 기대를 모을 수 있는 곳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자세한 입지 여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 매물은 이제 7호선 노년역과 9호선 신노년역의 중간 부분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도보로 두 역 모두 5분에서 6분 이내로 이용을 하실 수 있겠고요. 이미 강남역까지 개통되어 있는 신분당선이 이제 추후에
이제 신논현역과 논현역 또 신사역을 거쳐서 용산까지 개통될 예정에 있기 때문에 입지 여건은 정말 한층 더 좋아질 전망에 있습니다. 또한 본 매물 바로 앞으로는 또 강남대로가 위치를 하고 있는데요. 이 강남대로는 지금 현재 140여 개가 넘는 버스 노선이 확보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은 물론이고요. 또 경기 지역까지 한 번에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또한 이제 본 매물 옆으로 이제 바로 옆에는 이제 또 고속버스 터미널 등 주변의 인프라 구축이 굉장히 잘 되어 있는데요. 논현역에서 한 정거장으로 이제 고속버스 터미널이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고속버스 터미널 주변을 조금 보신다면 업무와 문화, 이제 예술과 쇼핑 등의 모든 기반 시설이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또 장점이 있겠습니다. 네, 서초구 반포동에 위치해 있는 다세대 주택 함께 보고 계십니다. 건물의 특징 살펴볼까요? 네, 일단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투룸 매매 가격으로 쓰리룸에 재테크를 할 수 있는 매물이 되겠고요. 보통 쓰리룸에서도 테라스를 보기 조금 힘드실 텐데요. 본 매물에는 이제 테라스가 또 별도로 있고요. 다용도실도 있기 때문에 이제 임대는 물론이고 또 실거주하시면서 재테크 하기에도 매우 적합한 매물이 되겠습니다. 또한 이제 본 매물은 이제 강남대로에 인접해 있는 점인데요. 우리나라에서 또 지가가 가장 높은 곳으로 강남대로를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입지적으로만 이제 본 매물을 접하신다고 하시면 이제 보험을 들어놨을 정도로 안전한 입지에 있다라고 하실 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공실 걱정 없이 임차인을 확보할 수 있는 수익형 부동산 매물에 굉장히 적합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본 건물에는 이제 전문 이제 관리 업체가 선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보유 기간 동안에 임차인 또 확보 걱정이 많으실 텐데요. 이제 본 매물에 전문 관리 업체가 있기 때문에 임차인 확보라든지 또 제 양도시에 이제 양도 시점과 이제 주변의 또 시세 파악 등 언제든지 또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매물이 되겠습니다. 네, 그런 장점과 건물의 특징까지 함께 살펴보셨고요. 자, 이번에는 중요한 또 가격 투자 금액 보겠습니다. 매매 금액 3억이고요. 임대 금액 전세 시 2억 7천만 원, 월세 시 보증금 2천만 원에 월 120만 원 예상이 됩니다. 대출 금액 약 2억 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투자 금액 전세 시 3천만 원, 월세 시 8천만 원 예상이 됩니다. 네, 첫 번째로 소개해 주신 매물은 서초구 반포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이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투자 포인트 간략하게 좀 짚어주실까요? 일단 다시 또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투룸의 매매 가격으로 쓰리룸에 재테크할 수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아까 개발 호재 제가 이제 경부고속도로와 강남대로를 말씀드렸지만 이제 개발 호재 등이 조금 단기적이 아니고 조금 중장기적이기 때문에 이제 보유 기간은 한 5년에서 10년 정도 맞춰 보시고 그 보유 기간 동안에 수익형 보시다가 5년, 10년 뒤에는 또 차익형을 볼 수 있는 매물이 되겠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매물 확인해 보겠습니다. 화면 먼저 확인해 보시죠. 서울시 강남구 개포동에 위치해 있습니다. 다세대 주택이 되겠고요. 사용 면적은 43.30제곱미터, 분양 면적은 52.94제곱미터입니다. 방 2개 욕실이 갖춰져 있는 구조로 2017년 4월에 준공 완료될 예정입니다. 층수는요, 총 6층 중에 3층이 되겠습니다. 분양가 3억 3천만 원, 대출 금액은 월세 시에는 2억 1,500만 원이 예상이 되고요. 임대가는 전세 시에는 2억 8천만 원이 예상됩니다. 보증금 3천만 원에 월세는 105만 원이 예상이 됩니다. 실투자 금액은 전세 시에는 5천만 원, 월세 시에는 8,500만 원이 예상됩니다. 네, 두 번째로 만나보실 물건은 역시 또 다세대 주택입니다. 위치가 좀 다른데요. 추천 포인트는 어떻게 될까요? 일단 본 매물은 1차의 시세 상승이 확실한 지역에 있다는 점인데요. 개포주공 아파트 15,000여 세대의 이주 수요가 있는 지역입니다. 또 본 매물 주변이 이제 대단지 아파트로 이제 변모할 것이 예상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단기적으로 또 시세 상승 여력이 어떤 다른 지역보다 굉장히 월등히 높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본 매물은 그렇기 때문에 안정적이면서 1차의 이제 시세 상승도 굉장히 빠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로 이제 소액 투자가 가능하다는 점인데요. 개포동에 투자하실 때 제가 이제 한 가지 팁을 말씀을 드리겠다면 이제 대출과 월세를 활용해서 이제 재테크를 하시는 것보다 이제 전세를 활용해서 임대를 주고
소액의 투자금으로 재테크를 하신다면 이제 단기간에 시세 상승이 되기 때문에 어떤 투자 금액을 회수할 수 있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네, 강남구 개포동의 입지 여건도 한번 분석을 해볼까요? 이제 이주하시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인접성과 대체성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현재 입주해 있는 곳에서 이주하는 곳까지의 거리에 대한 인접성과 또 면적, 또 같은 금액대가 좀 맞는지의 대체성이 좀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본 매물은 개포주공 아파트에서 가장 가까운 빌라 단지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또 대부분 이제 소형 평형대로 이루어져 있는 개포주공 아파트하고의 면적과도 대체가 할 수 있기 때문에 투자 가치가 굉장히 높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또 이주하는데 또 어린 자녀를 둔 부모님들께서는 또 학교 또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아닐 수 없는데요. 본 매물 300m 안쪽으로 이제 구룡초, 포이초, 국립국악고등학교가 다 모두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학군 수요까지 풍부한 입지에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부동산의 이제 투자 가치 중에서 이제 지하철, 학교, 공원 등 여러 자연 호재라든지 역세권이라든지 학군이라든지 여러 가지 투자가 있겠지만 앞으로 조금 더 중요시 되는 것은 아무래도 좀 자연 호재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개포동은 지금 현재도 이제 부촌이지만 그 주변에 지금 양재 시민의 숲과 또 양재천, 구룡산 등 주변 환경이 굉장히 우수한 지역이기 때문에 앞으로 더 미래 가치가 좀 더해질 곳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미래 가치가 기대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건물의 특징도 한번 분석을 해볼까요? 이제 부동산 또 투자하실 때 가장 또 염려스러운 것이 아무래도 또 임차인 확보가 아닐까 싶은데요. 본 매물은 임차인을 일단 맞춘 이제 상태에서 잔금이 진행되고요. 개포주공 아파트 15,000여 세대의 재건축으로 인한 이주가 또 예정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임대 걱정은 이제 안 하셔도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임차인 확보 때문에 조금 이제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하시면 본 매물에 있어서는 조금 가감하게 이제 재테크를 하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본 매물에는 빌트인 옵션과 또 편의 시설, 보안 시설 등이 다 갖춰져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세탁기, 에어컨, 가스레인지, 싱크대, 신발장 등 기본적인 옵션이 다 들어져 있고요. 엘리베이터, CCTV, 무인 택배 보관함, 현관 보안키, 주차장 등의 또 편의시설과 이제 보안시설도 다 있기 때문에 임대는 물론이고요. 또 실거주하시기에도 굉장히 좋은 매물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3베이 구조를 갖추고 있는데요. 이제 같은 면적이라 하더라도 조금 이제 어떤 구조에 따라서 좀 집이 넓어 보이고 작아 보이고 하는 효과가 있는데요. 본 매물은 이제 방, 거실, 방의 구조, 3베이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방과 방 사이의 소음도 굉장히 적고 또 이제 방과 주방과 이제 또 거실하고의 각각 독립된 이제 활용이 있기 때문에 조금 그런 장점이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두 번째 매물 지금 함께 보고 계시는데요. 2017년 내년입니다. 4월에 준공 완료될 강남구 개포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 보고 계시는데요. 마지막으로 가격 분석을 또 도와드립니다. 네, 매매 금액 3억 3천만 원이고요. 임대 금액 전세 시 2억 8천만 원, 월세 시 보증금 3천만 원에 월 105만 원 예상이 됩니다. 대출 금액 약 2억 1,500만 원 가능하기 때문에 실투자 금액 전세 시 5천만 원, 월세 시 8,500만 원 예상이 됩니다. 네, 오늘 소개해 주신 두 가지의 수익형 부동산 보셨습니다. 첫 번째로 서초구 반포동에 위치해 있는 다세대 주택이었고요. 두 번째로는 강남구 개포동에 위치해 있던 역시 다세대 주택 함께 살펴보셨습니다. 저희 생방송으로 진행했던 긴급진단 부동산 119입니다. 방송 끝나고 나서도 전화 남겨주시면 더 고민 해결하는 데 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전화 3424-0718번 그리고 샵 8289번으로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면 저희가 상담도 더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대표님께서 진행해 주시는 세미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좀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동산 시장 전망과 또 임대 수익형 투자 원칙이라는 주제로 무료 세미나가 진행이 됩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이정찬 대표님께서 맡아주시겠고요. 매주 토요일 주말입니다. 오후 1시부터 진행이 됩니다.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요. 9호선 신논현역 1번 출구에 위치해 있는 한도빌딩 방문해 주시고 또 서울전화 02-3424-0718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긴급진단 부동산 119 오늘 함께하신 전문가분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